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임대차 계약할 때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임차인과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건데, 일단 뭐 고지 의무 이런 걸 떠나서 내용을 한번 좀 쭉 볼게요. 저 이거 사실 좀 보다가 이게 내용, 사실관계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임대인이 있고, 사실관계를 좀 보면 여기 임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부부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여기를 전세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계약금 보냈죠. 반려동물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에요. 원고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2017년도 2월 달에, 보증금 4억에, 2년 계약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이 맞네요. 2년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피고죠, 피고. 네, 임대인이 피고고, 계약금은 4천만원 지급했대요. 자, 그런데, 원래 원고인 이 부부는 반려견 3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요. 그래서 반려견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이 이상 원고한테 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들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자, 임대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임차인의 주장도 일리가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보면 그런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원고가 반려견 3마리를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바 이러한 의무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그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임대인 주장입니다. 되게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자, 여기가 이제 임차인의 주장은 고지 의무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좀 재밌어요, 이 내용이. 이게 법원 판단이 그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답니다. 특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약. 이거 특약이 중요한데, 특약을, 안 썼어요, 지금 보니까. 피고들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또는 원고한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 계약의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반려견은 사육 금지다라는 특약이 없었어요.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그러니까 피고가 임대인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이 몇 명이 거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2명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고, 다시 이제 임대인이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시냐? 두 명만 거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 하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임대인의 질문이 반려견도 함께 거주하는 것이냐? 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법원 판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이 보는 판단하고 좀 다르죠. 근데 법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이렇게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렇게 반려견 기르는 게 이게 금기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이 건물은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답니다. 아파트가 아니었군요. 그러니 그림이 다르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법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이거를 먼저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파트를 그렸는데 이거는 뭐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그렇죠.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세 마리인데 다 소형견이 됩니다. 소형견. 이 소형견은 맞네요.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원고에게 반려견 양육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이행 거절은 부당하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에 특약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안 돼요. 임차인이 왜 그냥 임차인이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주거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상 좀 보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본인이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미리 고지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키우고 안 키우고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그거를 임대인한테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지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현업도 현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죠.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좀 만들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흡연 금지. 흡연은 벽에 냄새가 배면 그 냄새가 빠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흡연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벽걸이 TV 같은 거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피스를 박으면 그 TV를 뛰어가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고 같지가 않아지겠죠? 원상복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다 뜯어내서 고치지 않는 이상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금지사항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약을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안 썼어요. 반려동물을 사육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 특약을 안 썼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거기서 반려동물을 키우든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거 판례가 어쨌든 결론은 임대인이 이게 뭐냐면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임차인들이 계약금 4천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걸 입증시킨 거예요, 지금. 실제로 뭐 이사라든지 뭐 어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사 못하는 걸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본 거에 대한 걸 입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1,200만 원을 그러니까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잘못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할 때 특약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임차인과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특약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림은 요거 그림. 예, 이게 다가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